안녕하세요, 백자TV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토준지 토미의 시리즈 토미의 파트 2. 한 남자가 엄청 높은 벽을 뛰어넘었고 유유히 사라져갑니다. 도망쳐간 그 남자의 이름은 타가기. 새벽에 사람이 없는 틈에 담을 넘었습니다. 의사들은 위험한 환자가 도망갔다고 걱정을 합니다. 타카기는 2년 전 피해자 토미의 담임입니다. 토미의 사건은 옆 동네에서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인 토미에는 미모의 여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범인이 다카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카기가 병원에 온 이유가 토미의 유령을 봤다며 왔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다카기가 미쳐버렸거나 정신이상자라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령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의사. 토미의 장례식 다음날 많은 학생들 및 관계자들이 토미에를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카기는 그것이 유령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사들은 다카기를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며 빨리 붙잡아 와야 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대화가 끝이 납니다. 이곳은 모리타 병원. 병원 앞에서 어떤 여자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병원 안 201호 유키코 병실.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키코는 병원이 지겹다며 빨리 나와서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병이 심각한지 이대로 낫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합니다. 병이 나으려면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해서 제공자를 기다리고 있지만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사오는 자신의 신장을 주고 싶지만 혈액형이 달라서 아쉽다는 표정이고 유키코는 친구로 있어주는 것만으로 고맙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간 표정이 바뀌는 마사오. 그만 가본다며 일어납니다. 어딘가 갈 곳이 있다며 유키코에게 인사를 하고 빠르게 자리를 피합니다. 유키코는 마사오가 왠지 이상해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마사오를 쳐다보는데 마사오가 처음 보는 여자와 같이 어디론가 향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녀는 멀리서 봐도 무척이나 예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틀 후에 유키코 앞에 나타났습니다. 유키코의 병실에 들어오는 여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레이코라고 소개합니다. 유키코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찾아온 레이코. 갑자기 나타나서 밑도 끝도 없이 마사오를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이 무슨 황당한 말인가?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레이코는 유키코의 얼굴을 비하하며 마사오에게 떨어지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아니면 자신과 경쟁을 하겠냐는 도발까지 하는 레이코. 충분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서 레이코는 한마디 더 합니다. 마사오는 지금 유키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헤어지고 싶지만 유키코가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거기다 마사오는 유키코가 빨리 죽었으면 한다고 이야기하자 유키코는 거짓말이라고 큰 소리칩니다. 하지만 레이코는 정말이라며 마사오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부드러운 눈은 거짓이지만 자신은 그런 마사오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마사오와 레이코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자 유키코는 물건을 집어 던지며 돌아가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유키코가 자신한테 물건을 던진 것에 기분이 안 좋아진 레이코. 화가 많이 난 듯 보입니다. 그때 시끄러운 소리에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간호사는 안정이 필요한 환자에게 무슨 짓이냐며 힘으로 레이코를 데리고 나갑니다. 많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유키코. 레이코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작게 소리치며 슬픔에 잠깁니다. 며칠 후 유키코를 찾아온 마사오. 마사오는 자신이 와도 누워만 있는 유키코에게 왜 그렇게 힘이 없는지 물어보자 유키코는 레이코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마사오에게 레이코를 좋아하는 건지 물어봅니다. 마사오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유키코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안녕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유키코의 상태가 좋지 않고 의사와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갑니다. 유키코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빠르게 응급실로 이동합니다. 의사들은 유키코가 몰래 과자를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키코는 마사오의 일 때문인지 자신을 내버려 두라며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을 합니다. 유키코의 충격적인 말에 할 말을 잃은 간호사와 의사. 유키코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마사오와 레이코는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오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말도 없고 땀을 많이 흘리는 마사오. 마사오는 레이코가 유키코를 찾아간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레이코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유키코와 재밌는 이야기를 했다며 자신과 잘 통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 유키코는 의사 선생님과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사오는 레이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코의 이야기는 항상 거짓말 투성이었다며 주소나 학교 이름 모든 게 항상 달랐다며 유키코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레이코는 움직이지 않고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자 마사오가 다가갑니다. 레이코는 가게 안에 있는 귀걸이가 이쁘다며 마사오에게 사달라고 하자 마사오는 짜증난다는 표정입니다. 레이코는 한두 번이 아니었는 듯 보이며 마사오는 레이코를 위해 집에서 돈을 몰래 가져온 적도 있었습니다. 귀걸이 하나 못 사준다는 것에 실망한 표정의 레이코. 레이코는 돈 많은 아저씨를 찾으러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쿨하게 뒤돌아가자 마사오는 레이코를 부릅니다. 하지만 자신은 레이코가 아니라고 하는 토미에 마사오는 충격받은 표정입니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자를 좋아하게 된 건 아닐까? 해변에서 처음 그녀를 만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상한 충동이 조금씩 커져만 갔다. 그리고 그 충동은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사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울 정도로 구체화되고 난다. 그 기사에 실린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의 얼굴은 그녀와 똑같았다. 점의 위치까지도. 단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강박관념에 빠져있는지도 모르지만 좋은 기회다. 이제 그만 만나야지. 그래, 병원에 가보자. 유키코에게 사과해야지. 왜 나는 유키코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하지만 유키코는 날 용서해줄 거야. 그런데 그때 그런 마사오 앞에 토미에가 웃으며 다시 나타났습니다. 귀걸이는 필요 없고 방금 전은 농담이었다며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토미의 늪에 빠져버린 마사오. 이제 마사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마사오의 표정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사오는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깁니다. 응급실에 급하게 실려온 여자아이. 이미 한강을 건넌 상태이며 범인은 현장에서 바로 잡혔고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서. 형사는 마사오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마사오는 자신이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는 마사오.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 시간 병원. 의사는 부탁이 있다며 형사를 부릅니다. 의사는 형사에게 지금 병원에 위독한 환자가 있는데 확인한 결과 방금 들어온 사망한 여자와 혈액형이 같다는 것. 사망한 피해자에게 신장을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해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형사들도 피해자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피해자 부친이 도착했다며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보며 딸이 맞냐고 확인하는 의사와 형사. 남자는 이상하게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웃습니다. 자신의 딸이 맞다고 말하는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타가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타가기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타가기는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이 시작되었는데 부친이라던 남자는 그 후 모습을 감춰버렸다. 딸이라는 아이를 남겨둔 채. 그리고 몇 가지 수수께끼를 남기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유키코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딱 맞춰서 제공자가 나타나서 행운이라고 말하자 유키코는 제공해준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지만 나중에 가르쳐준다는 말만 할 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최근 유키코는 밥을 잘 먹지 않았고 간호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키코는 정말 배가 고프지 않다며 자신의 통통한 배를 보여줍니다. 정말 유키코의 배는 이상할 정도로 볼록해져 있었고 간호사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유키코가 배가 아프다며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빠르게 달려오는 의사와 간호사들. 지금까지 상태가 괜찮았는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유키코는 결국 기절을 하였고 빠르게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방사선으로 검사한 결과 놀라운 것을 발견한 의사들. 이식한 신장에서 팔다리가 나왔고 신장에서 뻗어나온 하나의 간이 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인간의 머리였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식한 것은 신장이 아니라 태아였다는 말인가? 원인은 모르지만 일단은 이것을 다시 떼어내야겠다고 판단하여 수술이 시작이 됩니다. 의사들은 오로지 방사선 촬영이 잘못되었기를 바랄 뿐이며 절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절개된 그곳을 본 의사들은 놀라운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방사선 촬영에서 본 것처럼 사람 얼굴이 있었고 절개된 곳에서 얼굴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자신을 토미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토미의 파트 2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메인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고 다시 보아도 스토리가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운 전개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토미에와 모든 게 잘 어울리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끔찍하면서도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끊을 수 없는 매력.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상황들을 보면 이제 첫 에피소드 이후 2년 후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사실 다카기가 저택 에피소드에 나왔는데 그때 사라진 걸로 나옵니다. 이것이 작가의 노림수인지 아닌지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애매한 듯 보입니다. 이번 편 처음에 정신병원으로 보이고 다카기가 스스로 찾아왔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택과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는 점이 있어서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어쨌든 다른 부분은 이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저번 편 폭포에서 나온 많은 토미애들과 처음 나온 토미애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듯 보입니다. 그럼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의 제목은 지하실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